언제부터인가 비움, 단순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키워드가 되었다. 가까운 서점에만 가봐도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책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이는 아마 늘 가진 것의 가치만을 우월하게 여겼던 물질 문명 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니멀 라이프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확실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명 가구 브랜드의 쇼룸에만 가봐도 핵심은 결국엔 비움이다.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물건이 거의 없는 바탕에서는 가구도 소품도 더 근사하게 연출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쇼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렇게 잡동사니 하나 없이 생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심플하고 단정한 인테리어를 보면 정리나 청소에는 젬병인 나도 집을 좀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얼마 전 친구의 집들이에 갔을 때에도 큼직한 가구만 몇 있을 뿐 잡다한 물건이 거의 없었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황량하고 텅 빈 느낌에 조금 어색했지만 깔끔하고 탁 트인 시원함을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역시 물건이 적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우리 집에는 아직 물건이 많다. 나름 필요한 것만 사들이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딱히 과소비를 하며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은 왜 이리 복잡한지. 거실은 아이들 책으로 늘 가득하고 드레스룸에는 칸칸이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부엌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넘쳐난다. 막상 정리하려고 쭉 훑어보면 이건 이래서 못 버리겠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겠다. 나에겐 물건 버리는 일이 참 어렵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통기한 지난 우유나 요구르트를 나중에 화분에라도 줘야지 하며 못 버리고 냉장고에 자꾸만 쌓아두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명 필요 없는 것인데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면 공짜니까 나중에라도 어디든 쓸 데가 있을 거라며 꼬박꼬박 받아오기 일쑤다.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으는 습관까지 있으니 집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싶은 마음이 든다. 사실 물건뿐 아니라 무엇이든 오래 갖고 있거나 담고 있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화를 오래 가슴에 안고 있으며 화병이 되고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집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비우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비워야 좋은 것을 담을 만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 나은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철학이 아닐까 한다. 비움이 아직 나에게는 숙제이긴 하지만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비우는 게 답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그리고 차근차근 비움을 실천해 나갈 생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한다. 몇 년 전부터 하루 20-30분씩 나는 꾸준히 명상을 하고 있다. 명상이란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법은 거창하지 않다. 일정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나의 들숨과 날숨,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도 명상이 된다. 또 의식적으로 잡생각을 떨쳐내고 고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어느 명상원에서 나는 수련을 하며 2달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곳 명상원에서는 설거지나 청소를 생활 명상이라 불렀다. 청소기를 밀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매일 쓸고 닦아 먼지 한 톨 없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일, 수련실 공기를 맑게 하는 모든 일을 명상이라 불렀다.
그때 나는 매일 명상원을 쓸고 닦으며 깨달았다. 설거지할 때는 그릇을 닦는 행위에만, 청소를 할 때는 바닥을 쓸고 닦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이렇게 하나의 행위에 몰두하여 다른 사념을 잊는 순간이 다름 아닌 명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명상의 장점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로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 오롯이 현재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며, 매 순간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일상이 명상인 삶을 사는 중인 것이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어가며 살았었다. 어릴 땐 부모님 교육 방식에 맞춰 공부했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사춘기 때 반항 한번 해보지 않았다.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 항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공부를 했고 대학을 갔고 취직을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뒤 나는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등원을 시키고 나면 청소를 한 뒤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나면 또다시 치우고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게다가 나는 화가 많은 엄마였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내 안에는 유독 화가 많이 쌓였던 것 같다. 수시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다. 심지어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나는 화를 잘 내는 엄마였다.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졌고 자격 없는 엄마라는 자괴감이 들어 힘들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 변화를 위해 처음 내가 시작한 일은 글을 쓰는 일이었다. 6, 7년간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 나의 일상 속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려갔다. 이렇게 글로 내 안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쏟아내다 보니 서서히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마음에도 일상에도 꽤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화도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개과천선했다 할 만큼 내 안에 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 변화의 모든 것이 글쓰기와 명상으로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꾸준히 버리고 비워낸 덕분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루틴과 같이 나는 꾸준히 글을 쓰고 명상을 하며 나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나가는 중이다. 오래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삶의 목적을 알므로써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고 한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수 있어 보다 또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단순 명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해 쉽게 답하지 못한다. 모두가 치열한 세상을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속적인 욕심, 욕망을 탐하지 않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 경쟁에 도태될까 늘 두려워하고 취업을 못해 불안해하고 천정부지의 집값에 좌절한다. 기대와 욕심이 불안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노후 문제까지 겹쳐
젊은이나 노인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현실 속에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결국 마음을 압박하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은 채 살아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 수양은 더 절실한지도 모르겠다. 내 안에 평화가 자리해야 나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 역시 낮은 자존감 탓에 늘 남의 시선에 목숨을 걸었고 인정욕구에 목말라 했었다.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인정받는 것을 진정한 성취라 여겼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집은 샀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화장품을 바르고 어떤 옷을 입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었다. 그러나 이런 타인과의 비교나 평가는 내가 사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내 삶의 중심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고 내 기준에 맞는 철학과 가치관이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인생의 정답은 항상 나 자신인 것이다. 사람마다 고유의 채취, 저마다 풍기는 향기가 있다. 그리고 인품의 향기도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향기가 있고 나아가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언어나 선의를 가진 행동에는 좋은 향이 나고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부정적인 행동에는 역한 냄새가 난다. 이처럼 인품의 향기는 그 어떤 향보다 강하다. 아무리 향수와 같은 인공의 향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한들 그 사람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성품이나 인간성과 같은 인품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나는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명품백을 자랑하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닌 소박한 차림에도 나만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멋진 아우라를 지닌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로 나의 소중한 하루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충만하고 행복한 하루가 내 삶을 한 걸음 진보하게 해줄 것이라 나는 믿는다.